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자, 2월 13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정말 변동성이 많이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나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을까,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쭉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뭐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도 있지만은 또 연휴잖아요. 예, 이제 명절 연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꺼려하고 예. 그리고 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쭉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미국장은 별의별 게 다 악재예요. 특히 제일 큰 악재가 AI가 우리 산업을 망친다. 예. AI가 기업을 망치게 할 수 있다. 기존의 산업에 있는. 예. 그러면서 AI로 대체를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죄다 급락 나오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쪽은. 그나마 이제 괜찮은 애들이 반도체예요. 예. 메모리, 예.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부진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괜찮았던 거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랑은 AI 기업이라도 뭐 그런 기업이 없어요. 예,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올랐던 애들이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중심이 반도체예요. 반도체주가 아침에 잠깐 하락했다가 쭉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다시 플러스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은 괜찮았다라는 거고 오늘 지수는 5,583까지 갔다가 막판에 좀 밀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코스닥은 뭐 맨날 급락장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코스피는 뭐 코스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사도 별로 못 올라요. 근데 얘네들이 팔면은 엄청 빠집니다. 그니까는 안 좋은 거죠. 사줘도 잘 못 가고 팔면은 엄청 안 좋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이고 뭐 오늘도 뭐 코스피 활성화 방안 찾아라 뭐 대통령이 뭐 한 말 했다라고 하는데 잠깐 장중에 반응은 하긴 했는데 막판에 다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좀 쉽지 않다. 예,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또 쉽게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코스닥 3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코스피가 2배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2배 올랐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런 거고 그럼 코스닥에서 그렇게 좋아질 만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도 지수가 2배 올라가는데 없는데 지수가 어떻게 3배가 오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코스닥 퇴출과 관련된 얘기, 퇴출 요건을 강화하겠다. 퇴출 요건을 강화하면은 누가 코스닥 하겠어요? 내 기업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더더욱 꺼려지는 거죠. 재수 없으면 상패 당하겠다. 가지고 올해 코스닥의 상패 종목이 200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2월 달, 3월 달 되면은요. 급락하는 종목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실적이 뭐 5년 연속 적자네 하면서 이제 급락 나오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네 하면서 급락 나오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크게 반등이 나오면은 뭐 그때 이제 조금 덜어내시고 코스피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그래도 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효과가 좀 컸어요. 장중에 올랐던 거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늘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아마 명절 전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장 막판에는 그냥 쭉 미끄러졌어요. 예, 그냥 힘없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미끄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명절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다. 예,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뭐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부진한 섹터가 많겠죠. 예, 반도체만 괜찮았고, 자동차 약세, 2차전지 약세, 증권주들이 오늘 초강세였어요. 대신증권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상법 개정 수혜, 뭐 업황 회복, 뭐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증권주들이 초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증권주는 반도체주처럼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반도체주보다 더 좋아요, 여기가. 더 많이 오릅니다. 반도체주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증권주 그냥 하시면 된다.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 ETF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증권 ETF를 사면은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 ETF도 사실 오늘 보게 되면은 장중에 그 10 몇 퍼센트 올랐거든요. 11%인가 10%인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그 ETF를 사시더라도 뭐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증권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코덱스 증권 오늘 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11%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예. 제가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만 사시더라도 20, 3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증권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이렇게 조정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이제 증권주 사야 된다. 시장 살아난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2배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ETF가. 예, 그래서 저도 그 연금 저축에 증권 ETF가 있는데 그걸 한 요쯤에 산 것 같아요. 가을에 산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 수익률이 한 97%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권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오후에 잠깐 이제 원자력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후장에 좀 밀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였어요. 조선도 별로. 우주항공주들이 몇 개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원자력, 반도체, 원자력 그리고 증권 요 세 개만 이제 잘 갔다. 그리고 코스닥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급락 나왔으니까 뭐 바이오주 분위기 안 좋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별로 안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미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부장 종목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보다 그냥 코스피에 있는 종목 하셔라.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이 성과가 훨씬 좋다. 수익률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는 굳이 뭐 조그만 종목이 더 빨리 오라고 더 변동성도 크고 거기서 먹을 게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그냥 대형주 쪽으로만 가요.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조그만 종목이네 그러면 매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데에서 놀아라 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근데 만약에 뭐 정부에서 또 크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일시적으로 또 좋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요 세 개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증권, 전력. 예, 그래서 반도체는 뭐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9만 원일 때, 9만 원, 10만 원 돌파한 다음에 9만 원대까지 빠질 때, 이거는 진짜 좋은 기회다. 시장은 그때 이제 조정을 나타냈던 구간인데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도 이 9만 원대부터는 삼성전자가 9만 원대부터는 올라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오니까. 예.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맨날 오니까 올라오니까 증권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증권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주를 많이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압기란과 이제 원자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얘네도 지금 증권주나 반도체주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증권주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에 반도체 시장이 꺾이려면은 전력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꺾이라는 유일한 그 이슈 사안은 전력이 없으면은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데이터 센터도 못 굴린다. 데이터 센터를 못 굴리면은 반도체도 필요 없다라는 논리예요. 그럼 반도체가 계속해서 쓰이려면은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그럼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때요? 만들어야죠.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력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너네 뭐 마스가 이거 배 만드는 것보다 원자력 빨리 먼저 해달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력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세 섹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빠지면 기회다. 반도체, 증권, 전력.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로만 포트폴리오를 하신다면은 시장 수익률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좀 모호한데 어찌됐든 포인트는 음봉 나올 때 이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반도체주도 보세요. 빠지면 기회라니까요. 예.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다음날 어김없이 그냥 급등 나와요. 예. 그리고 이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내년도 올해 말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320조라고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그 320조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애플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엔비디아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구글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을 지금 가장 많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5천조, 6천조 이렇게 돼요. 근데 삼성전자 1,000조예요. 걔네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추정치라서 그때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1월, 12월 달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이 뭐 80조, 60조, 80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막 그 넘어서 100조, 120조, 140조, 뭐 200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이슈가 너무 크다. 반도체 이슈가 안 사면 안 된다. 빨리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주가 크게 빠지면은 일단은 사야 돼요. 내가 그게 물릴지언정 일단 사고 봐야 돼요. 예.
안 물릴 수도 있잖아요. 물릴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일단 사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면은 다음날 급등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팔면 안 돼요. 지금 반도체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반도체고, 내가 만약에 반도체주를 팔았잖아요. 반도체주를 팔면은 다른 거 사고 싶죠. 그 수익 날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해 보죠. 그러면은 다시 반도체로 귀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괜히 판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도체를 가져가셔야 된다. 예, 그래서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가족들이 가서 이제 주식 얘기 많이 하겠죠. 예, 제가 이제 막 12월, 1월 달에 막 이런데 사람 모이는데 이런데 뭐 가봤더니 다 막 주식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막 그래요. 거기 가서도 그러겠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 아유, 삼성전자 사야 돼. 그래서 명절 끝나자마자 삼성전자 또 급등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이제 그만큼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순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그 다음이 이제 소부장인데, 소부장 종목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 나온 종목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반드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시면 최근에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이. 예, 그 마이크로 콘텍솔도 오늘 급등 나왔는데 얘 실적 오늘 좋게 나왔고, 유진테크도 올해 실적 엄청나게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M디바이스도 얘도 낸드 만드는데 낸드 가격이 막 두세 배씩 올라가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자, CMTX도 마진 굉장히 높고 실적 좋아진다고 하고, 제주 반도체도 LPDDR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LPDDR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주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가격이 몇 배씩 뛰었는데 당연히 제주 반도체도 수혜를 보겠죠. 예. 그래서 얘도 실적이 좋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최근에 올라간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 실적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 보고 하시면 돼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실적이 꺾이거나 안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그건 제외. 예. 좋은 종목을 하시면 다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다리시면은. 예. 그래서 반도체주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증권주인데,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34조예요. 예, 그래서 작년 2025년 이제 4월 저점 그때가 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64,000원이에요. 근데 어제 목표 주가가 75,000원 나왔어요. 예. 아직도 올라갈 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주변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신증권 막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뭐 LS, SK, DB, 교보 이런 애들이 얘네들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근데 얘네가 제일 가팔라서 덜 오른쪽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정 헷갈린다 그러면은 증권 ETF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증권주도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없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좀 더 부담이 덜한 게 이제 전력. 예. 전력은 뭐 아직도 이제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전선주들도 있고, 근데 전선주들은 별로 이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없거나 올라갔다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 변압기도 괜찮고, 원자력도 괜찮습니다. 원자력도 부담 없는 자리예요. 한국전력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중소형주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안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스토리 전개상. 그래서 요 세 섹터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만 가져가신다라면은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50% 이상, 그리고 전력, 증권 뭐 10%, 10% 이렇게 잡는다 치면은 이 주도주의 70에서 80%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20%는 뭐 짤짤이 매매를 하든 어디서 단타를 치든 다른 섹터를 하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매매 안 하시고 현금으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예, 명절 이후에도 방향성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증시인데, 요새 미증시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이 빠져요. 예,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주일 만에 막 3, 40%씩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미국장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미국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돈이 제일 많이 유입이 많이 됐는데, ETF가 됐든 외국계 돈이 됐든 돈이 제일 많이 유입이 되는 데가 한국 시장이다. 예.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ETF 중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추종하는데 ETF의 돈이 뭐 2억 몇 달러가 들어왔대요, 하루에. 근데 ETF 쪽에 자금이 그 정도로 하루에 들어오는 게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만큼 좋게 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주 갖고 계신 분들, 예, 좀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죽어도 안 오른다 싶은 종목들 조금씩 조금씩 쳐내시고 주도주 위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